군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어떤 의미냐면은 끼리끼리 모으는 거죠. 끼리끼리. 그래서 군집 분석은 우리가 여러 개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고객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고객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끼리 묶어서 군집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쿠폰을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카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 설명서를 보내주는데 명세서랑 같이 보내오죠. 그럴 때 어떤 타겟한테 어떤 명세서를, 어떤 이제 제품 홍보를 같이 해야 될지를 팜플렛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짤 때 이렇게 고객 세분화를 한 다음에 이제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옆에서 보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전력 회사들인데, 전기 공급해주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군집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군집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퓨얼 코스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연료비가 비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죠. 높은 연료비에 세일, 그러니까 물건은 이제 상품은 좀 덜 팔리는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그러니까 코스트는 낮은 대신에 상품은 잘 팔리는 회사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끼리끼리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그룹끼리 묶어주는 거를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군집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층적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계층적 방법은 뭐냐면은 군집을 서로 끼리끼리 한 명씩 다 붙여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자르는 방법이고요. 비계층적 군집 방법은 뭐냐면은 미리 사전에 군집을 정해놓고 이제 그 군집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군집을 정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군집 간의 이제 거리 계산하는 것보다 이제 각 개체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클리디안 거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옵션에서 유클리디안 거리가 디폴트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대부분은 디폴트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해서 각 개체 간의 거리를 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얘하고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얘랑 얘랑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 잴 때 거리 재는 수학 공식이 유클리디안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거리를 잽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표준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를 그냥 쓰면 거리가 단위가 큰 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꼭 표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사전 처리, 전처리 작업할 때 표준화를 시켜주고 우리가 분석에 들어갑니다. 계층적 군집화는 이겁니다. 각각의 개체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20개 정도의 우리가 전력 회사들이 있는데 각각의 비슷한 거리에 있는 것끼리 하나씩 묶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체를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트리를 만들어 놓고 미리 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정하지 않고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내가 기준점을 정해서 한 3개로 잘라보겠다, 4개로 잘라보겠다 이렇게 해서 커트 하면은 그룹이 결정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계층적 방법입니다. 계층적 방법은 대신에 그룹 숫자가 적을 때, 즉 데이터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고 분석을 하면 돼요. 근데 데이터 개수가 수천 개 넘어가면은 계층적 군집 방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비계층적 방법을 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층적 분석 방법보다는 우리가 뒤에 배우는 K-클러스터, 이제 K-민 클러스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도 요걸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해보기는. 자, 우리가 한번 보는데 뒤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계층적은 이겁니다. K평균 군집화인데 얘는 군집이,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너무 많을 때 계층적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그려줄 수가 없을 경우가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다리를 그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군집을 미리 정해주는 겁니다. 야, 5개 군집을 한번 해보자. 또는 6개 해보자. 또는 3개 해보자라고 미리 군집을 정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군집 수가 몇 개일 때가 최선일까요? 라는 거는 몰라요. 아무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2개 해보고 3개 해보고 4개 해보고 하면서 가장 적합하게 분류가 잘 되는 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물론 도와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들이 도와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R이라든가 파이썬이라 이런 데는 이제 이거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믿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먼저 해보고 비계층 그러니까 K-민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오고요. 자, 오픈 파일, 다시 파일 들어가서 데이터 들어가서 이번에는 저기 유틸리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유틸리티 요거를 가지고 와 볼게요. utilities. 자, 데이터 유틸리티입니다. 자, 열기 하고요.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컴퍼니 회사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삭제해 줄게요. 얘는 클릭하고 리무브 제거해 주고요. 자, 요것만 쓰겠습니다. 요거 쓰는데 보면 미니멈 맥시멈 값이 많이 바뀌죠. 그죠? 어떤 경우는 세일즈 같은 경우는 17,441 이렇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100만 달러로 될 수도 있겠죠. 단위가 커지죠. 그러면 이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돼요. 이게 가장 값이 높기 때문에 거리 잴 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주느냐? 표준화를 해줘야 되죠. 자, 필터로 가시고요. 필터에서 추즈 필터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위에 보면 노멀라이즈가 있습니다. 노멀라이즈. 우리 해봤죠? 지난번에 노멀라이즈. 자, 노멀라이즈 해가지고요. 필터 노멀라이즈로 바꿔주고요. 필터 노멀라이즈. 그 다음에 어플라이. 자, 그러면 0, 1로 다 바뀌었죠? 옆에 보면 확인이 되죠? 밸류 값에 보면 0, 1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죠? 0과 1 사이 값으로 다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우리 이것도 안 해줬죠? 클래스를 해주니까 얘가 퓨얼 코스트는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었어요. 자, 언두 해주시고, 자, 언두 다시, 죄송해요. 언두 해주시고, 언두하고, 요거 클래스를 노 클래스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노 클래스로 바꿔준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적용해줘야 되죠. 다시. 자, 클래스를 노 클래스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노 클래스로 바꿔줘야 전체가 다 0, 1로 다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중에서 우리가 클래시파이하고 어소시에이트 해봤죠? 그 중간에 세 번째 거 클러스터를 들어가 볼게요. 클러스터. 자, 클러스터. 자, 추즈 들어가시고 이 중에서 여기 보면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라고 돼 있죠?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 얘를 실행.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 얘가 아까 전에 보면 그 트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 스타트. 죄송해요. 여기 use train set을 여기로 요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train set을 low로 해주고요. 자, 스타트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죠? 그죠? 디폴트로 2개로 쪼개준 건데, 쪼개줬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옆에 보면은 result list 있죠? 거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visualized tree라는 게 있어요. visualized tree. 우리 옛날에 저기 decision tree 할 때 해봤죠? 똑같이 visualize tree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변수들,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다. 개체들, 20몇 개 개체가 쭉 해서 묶여져 있죠. 얘랑 얘랑 묶여져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가장 친한 그룹끼리 계속 묶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씩 계속 묶어갖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몇 개를 잘라야 될지 잘 몰라요. 그죠? 요렇게, 요거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얘를 세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세팅해주냐면 요 그래프는 그냥 놔두고요. 여기 다시 들어가 볼게요. 하이라이컬 클러스터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넘버 클러스터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내가 임의로 정해줍니다. 눈으로 봐서 이게 커트라인이 몇 개인지가 잘 안 보이니까 아까 전에 그 그림을 만들어줬는데 그런 구조도를 이용해서 한 6개로 쪼개봐라. 이렇게 숫자를 저장해 줍니다. 자, 넘버 클러스터를 6개로 한번 쪼개봐. 네가 알아서 이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트리는 만들어져 있으면서 6개로 이제 쪼갭니다. 자, 그 다음에 링키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싱글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묶어주는데 평균법이 있고 뭐 최대법, 최장법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이론적으로 다 듣고 왔죠? 다 설명했습니다. 이거 그죠? 싱글 링키지법 이런 거 다 설명했어요. 우리 이론에서. 자, OK 누르고 스타트를 눌러보면 6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쓰는 방법은 이제 잘 안 쓰이는 방법입니다. 잘 안 쓰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 개수가 작을 때, 데이터 개수라는 게 이제 개체 수가 작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비계층적 군집파인 K-mean 클러스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